유럽이나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의 이민자들은 영어는 외국어는 아니라 제2 언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한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상황에서 외국어는 더 이해하기 쉽고 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외국어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2 외국어도 있고 제3 언어. 이거 이제 뭐 첫 번째 뭐 아닌 언어를 이제 이후에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제2 외국어는 뭐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배우고 뭐 최근에 중국어, 일본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운 언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이 추가 언어이라는 개념, 이 additional language, additional에서 이제 번역했습니다. 본인한테 뭐 무슨 딱딱하게 어떤 순서로 따지는 것보다 그냥 또 배우고 싶은 또는 어떤 사정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언어를 이렇게 추가 언어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은 공용어이라는 것도 있고 공통어. 공용어는 영어로 하면 official language,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는 이제 지정된 언어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용어가 영어, 그 다음 타밀어, 그 다음 중국어 뭐 이렇게 돼 있고 법정이나 국회, 뭐 학교 교육 이런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어는 지정하지 않은 언어도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그것은 이제 아프리카가 급속도로 도시화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도시에 모이면서 이제 공통어가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어떤 언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케냐 같은 나라는 공용어는 2개 있고 하나는 영어고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였고 또 하나는 스와힐리 이게 이제 케냐의 그 언어 있고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어하고 공용어는 같을 수도 있고 또 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네상스와 대항해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어떤 그 목적. 그 전에는 이제 문서, 뭐 독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라틴어는 서양 세계에서 아주 긴 패권을 갖고 있었어요. 주로 어떤 위대한 책, 철학, 뭐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담아 있는 이런 어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근데 레네상스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시작했는데 도시가 커지고 무역도 생기고 왕래가 이렇게 좀 많아지면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어떤 생각도 되고 그 다음은 레네상스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사상의 인본주의라든가 이거 이제 이해하는 것, 그 레네상스 시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남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조금 이게 이제 유행, 소위 어떤 교양으로 이렇게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좀 극적 변화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프랑스어 문법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영어는 영국의 언어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언어다. 이게 이제 국어 같은 개념이 이게 생기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어가 있어야 외국어 있는 거죠. 1492년 그 콜럼버스 미국의 그 북미 대륙에 갈 때 스페인의 첫 번째 문법서 학자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문법책을 이렇게 왕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이 언어가 이제 그 국가의 언어다. 이런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조금 많이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일제 시대 때 국어학자들이 이제 한국어 사전 편찬하는 것도 한국어 지키기 위한 억압 속에서 한국어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욕망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결국에는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언어도 통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대외적으로 식민지 이렇게 좀 배 타고 이게 여기 바다로 건너가면 선교수도 같이 갔어요. 선교사한테는 굉장히 또 다른 국가적인 어떤 차원을 좀 초월해서 이 사전 편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말로 선교 활동 해야 되고 영어이나 그 이제 유럽의 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행위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이 많은 언어가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한 외국어 교육이지만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역사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르치는 이유, 배우는 이유는 이제 정교 또는 지배 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외국어 배우는 이유는 또 아주 민족주의적인 이유도 있어요. 언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 어떤 한국만인은 생각 아니라 아일랜드나 이제 다른 어떤 억압을 받는 그 민족의 이제 당시에 넓어진 생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일랜드는 실패했어요. 가장 성공했던 사례가 이제 히브리어이죠. 19세기부터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유태인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 일단 단어 만드는 거, 그 다음 이제 그것도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전으로 편찬하는 거, 그 다음 문법서 만드는 거는 언어를 정리하고 그게 이제 후손에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국 군부 안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스파이를 키웠어요. 어떤 군사 전략 또는 어떤 공안, 뭐 어떤 정보, 뭐 수집, 뭐 이런 어떤 이유도 생겼습니다. 일본은 해전을 했기 때문에 강자의 언어를 배워야 이제 앞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국가와 언어의 어떤 정책 이것도 20세기 중반에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취미, 여러분 제2차 대전에서 회복하고 여행 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취미나 여행 이렇게 배우는 것은 시작했고 그거는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19세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도시화,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언어를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 19세기 말에 세계 표기 음자, 세계 그 발음 문자 있죠. 아마 여러분 쓰셨던 그 영어 사전 안에 발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문자는 이때 1884년 그 정도 발표도 했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책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시대입니다. 그 전화는 이제 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거창한 타이틀이지만 여기 외국어 교육 혁신 운동이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방법이나 교재는 독해를 위한 것인데 독해는 나중에 하면 된다. 먼저 말해야 된다. 이건 이제 berlitz 스쿨이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프란스와 관이라는 사람인데 문자 없이 그냥 뭐 역할극, 뭐 보여주기, 연습. 그래서 교사가 이제 질문하고 뭐 이제 교재 별로 없이 이렇게 그런 방법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말을 가르친다면 그러면은 애들이 습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습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어떤 가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기 교육의 한계. 당시에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고 원어민 교사가 없을 경우도 많고 방법이 조금 일반화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하기 교육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계속 질문이 남는 거죠. 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남고 20세기 중반에 이게 이제 청각 구두식 교수법, 오디오 링구얼 체계적으로 뭐 따라 이렇게 repeat after me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엄격하게 발음을 고친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 청각 구두식 그 교수법인데 저기 20세기 중반에 이게 이제 교육 심리학의 어떤 지배적인 생각이 사람 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학습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으면 그것은 그 학습자의 모어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모어의 영향을 없애야만이 새로운 외국어를 대상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업에 뭐 Am I a boy? 뭐 Yes, you are. 뭐 근데 왜 물어보죠? 이런 어떤 굉장히 인공적인 어떤 그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거죠. 발음에 대한 기대가 무리했고 그 다음 어떤 문법을 반복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지루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문학하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등장한 거예요. 영국 중심으로 개발이 됐고 이 방법이 학습자의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언어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야 된다. 참 민주적이고 참 좋은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학습자의 예를 들어서 대학 교양 영어는 학생 중에 90%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10%는 영어를 배우고 싶지만 각각 그 목표가 다르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교수법은 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언어를 문법 아니라 기능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감사하다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러면은 영어로 가르친다면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면은 그럼 no problem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이제 조금 그 거리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좀 그런 경우에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뭐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문제는 이것도 이 학교 교육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이나 중학교에 조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영어는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대한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21세기의 외국어 어떤 존재일까? 글로벌 영어가 결국에는 이게 역사상으로 첫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는 영어 실력에 대한 조사인데 많은 나라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일단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이제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뭐 경제적으로 그 영어 잘 많이 하는 나라의 GDP가 높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지수에 영어가 이제 압도적으로 힘이 있는 뭐 출판도 그렇고 정보 생산 뭐 많은 그 분야의 영어는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이제 발달되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
둡니다.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번역의 어떤 정확도 이게 이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 10년 이후에 외국어를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신문 기사는 10년 이후에 기자가 필요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냥 내용 입력하고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좀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프로그래밍 쉽게 취직될 수 있는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학생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어는 그렇게 옛날처럼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취미 언어, 이게 이제 그리고 문화적 경험,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언어 배운다. 이런 것도 외국어 교육의 어떤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런 딱딱한 목표보다 문화적 체험, 문화적 언어하고 문화적 체험을 이렇게 결합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이민하고 다문화 이게 굉장히 이렇게 2000년대 특히 2010년대도 이민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뭐 뉴욕의 한국어는 또 그 지역의 언어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유럽 나라들이 이민이 굉장히 많아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뭐 어떤 국제적인 공통어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국가 통합을 위해서 서로 프랑스어 하는 사람하고 네덜란드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상대방의 언어로 배워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국가 통합이라든가 서로 상호의 이해를 위해서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영어를 인정하면서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압도적으로 배우지만 또 어떤 지역이나 화합이나 또는 이민자 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려하는 어떤 여러 이제 좀 미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언어로 배우게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앞으로 조금 글로벌 잉글리시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 통합, 취미 이렇게 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